자, 오늘은요, AI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시리를 또 공개를 하면서 한껏 우리 앞에 더 AI가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어떻게 두 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지금 아이폰인데 네. 지금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오. 그러니까 18.1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지 못하고 생방송 중에 업데이트 중입니다. 네. 방송을 하셔야죠. 업데이트 하고 있으면. 아니 방송 중에 떴길래 일단 해보고 일단 참을 수 해보고. 없죠. 일단 해보고 이제 사실 베타 버전으로 쓰고는 있었는데 네. 예, 저는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직 영어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쓰려면 네. 이제 시리에다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GPT에다가 이제 영어로 말해달라고 물어보고 그걸 내온 다음에 AI를 쓰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지. AI 나와서 더 피곤해졌네. 네, 그렇죠. 뭐 이게 폰에다가 이게 두 번 얘기를 해야 돼.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알리올리오 만들고 싶은 레시피 줘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GPT한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영어로 외워놨다가 번역해주고.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은 아. 강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게까지 써야 될까요? 편하자고 쓰는 건데. 그래도 뭐 색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한국어 iOS여도 영어로 물어보면은 되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설정까지 다 해외로 바꿔야 돼요. 약간 아직은 근데 불편하잖아요. 오늘부터는 됩니다. 오늘부터는 되는데 역시 한국어를 지원하네. 일단 어거지로 일단 해보면 되긴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짜 잘 나왔으면은 활용도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굉장히 사실 또 높을 수 있다. 갤럭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되는 거하고 크게 다른 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도 AI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쓰시는지요? 저는 뭐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점차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네. 이 범용 쪽으로 이 커버하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챗GPT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뭐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글 쓰는 작업들이나 뭐 정리를 해주는 작업들, 뭐 요약해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 또는 번역, 뭐 번역이야 뭐 이제 잘 나온 지 뭐 한참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제가 챗GPT를 쓰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런 오픈 소스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쓰실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에서 지금 챗GPT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준비하신 자료는 AI 시대의 미래, AI를 잘 다루는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려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근데 제가 그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림판으로.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GPT도 이거 있는 좀 예쁘게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려주는데 AI 유료 제가 구독한다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AI 제가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현실은 그림판에서 세모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PPT 디자인 해줘 하면 대충 만들어주거든요. 요거 한번 뭐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직접 그렸습니다. 네, 왜냐면, 수작업으로. 요거는 내 손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저희 팀장님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지금 뭐 AI의 현재 지금 AI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 뭐 직업이 얼만큼 대체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이 AI로 뭐 대체될까라는 고민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AI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를 잘 이용해서 뭐 예전에 뭐 정말 포크레인이 나오면서 야 이제 정말 끝났다 건설 인력들 다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AI가 나오게 되면 이 AI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산업 방향도 있고 아니면 AI가 정말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AI가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무직,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AI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찌 보면 지금의 약간 고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사무직이나 이러한 뭐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AI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AI 위에는 정말 극소수 기업에 특히나 뭐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뭐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극소수 기업에 AI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중간에 AI 범용 쪽 AI 시스템 있고 그 밑에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근로자 특히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몸으로 또 육체적인 노동을 좀 해야 되는 여러 기술직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사 아니면 썰전 그러니까 뭐 의사 이제 수술을 하시는 의사분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반 근로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별로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네. 예, 좀 허접하지만 이 부분별로 AI가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를 하겠지만은 AI가 새롭게 나오면 자, 오른쪽에 제가 동그랗게 해서 새로운 분야라고 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네. 또 새롭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동그라미가 AI가 대체하는 이런 군에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암울하게 미래를 좀 본다면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네. AI가 급여를 지급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얼만큼 일했는지 얘네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일하는 환경 네. 그런 부분을 AI가 전반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평가를? 그걸 수식화해서 와. 평가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까지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AI가 사람을 통제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AI가 대체하게 되면 약간의 그러한 약간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진짜 대전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 근로자들도 AI를 쓰면은 정말 뭐 3시간 걸릴 일을 뭐 3분 만에 해내고 이런 거를 AI를 잘 쓰는 인력만이 살아남는 대전환의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실제로 사무직에서도 뭐 제 친구들은 회사원인 사람들 업데이트 그만 보시고 다 됐어요? 예, 예. 다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지금 끝나네요. 써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집중을 못 하시는 것 통화 같은데. 녹음이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도 제 친구들 중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직장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많이 하고 그거를 장표로 만들어서 PPT를 RA. 쫙 해서 RA 같은 분들 쫙 만들어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GPT를 활용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직에서 많이 쓰입니까? 사무직이 예전에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네. 육체 노동을 이제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근데 인간의 노동이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툴이 나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 코파일럿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보통 기획서나 초안 잡을 때 디자인부터 해서 이제 개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출발이잖아요. 이제 그걸 GPT로 하면 확실히 일단 시작이 빠릅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엣지가 좀 없지만 GPT가 초안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하우를 이제 녹이기 위해서 그 백지 상태보다는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AI라는 게 크게 한 2번 정도 노출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알파고 때 네. 그때 그 바둑을 이겨내가지고 그때 한번 알파고가 처음으로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 인터넷이 없던 PC 통신 시절에 챗 GPT가 있었어요. 심심이라고. 심심이. 예, 근데 심심이는 AI는 좀 아니야. 채팅하는 건데 이제 네. 3살짜리 둘이서 대랑 하는 건 똑같죠.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짓거리는 거였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알파고 때 그 일단 처음에 그 터미네이터 때문인지 그때 실시간 검색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알파고가 처음으로 이제국 구단을 이겼을 때 그렇죠. 실시간 검색 1위가 그 스카이넷이었어요. 스카이네. 네, 그 우리를 다 지배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알파고가 줬던 충격이 어떤 거냐면 일단 컴퓨터가 뭔가를 잘하는 걸 떠나서 인간이 바둑을 두는 방식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근데 바둑을 알면 알수록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바둑을 보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뭐 컴퓨터가 뭐 어떻게 써라고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충격과 공포였던 거죠. 약간 객검처럼 됐네요. 네. 객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은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좀 거리를 좀 많이 해서 그러다가 무리를 둬서 역전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한두 집 차이로 계속 확률을 줄여가면서
결국엔 가져가는 이게 인간하고 또 다른 완전 다른 형태의 사고 방식을 좀 보여줬던 게 좀 충격이었던 것이고요. 그러고 이건 이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자율주행이 알파고의 그 기능이고 우리가 GPT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 두 개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요즘 최근에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네. 좋은 것도 이제 다시금 또 딥러닝 기술이 우리 인생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 노동에서 많이 줄여진 게 GPT가인 것 같다라는 건.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직은 없다.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알파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을 둘 때도 네. 많은 바둑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은 건 그렇죠. 저 수를 왜 두지? 그렇죠. 근데 결국 나중 가면은 그 수가 맞았어.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수였어. 네. 근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수를 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년만 지나도 우리 언어를 금붕어가 못 알아듣듯이 AI가 하는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AI가 어떤 선택을 인간한테 던져주면 결국은 그게 맞다고 믿고 인간이 그냥 자유의지가 없이 그 선택을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알파고가 만약에 바둑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여기 둬 이러면 난 모르지만 이게 맞겠지 하고 네. 둬버리는 거죠. 그런 AI가 더 지배하고 뭔가 우리의 지능을 앞서서 의지와 자유의지와 뭐 이런 거를 좀 빼앗는. 저는 AI가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AI한테 다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AI한테 의지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AI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AI가 이거라고 하니까 맞는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고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냥 인간이 스스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는 그런 그거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거 것 같아요. 봐봐요. AI 딱 나오니까 업데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일 다 제쳐두고 이거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그래. 지배 당한 겁니다. 이거는 초입이에요. 이제 호기심에 당한 거죠, 호기심에. 근데 그 인간들이 네. 뭔가 선택을 하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를 좀 힘들어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너무 의지를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박종훈 팀장님은 어때요? 나중에는 우리가 네. 좀 선택권이 없어지고 AI가 다 선택하고. 아니 지금 돈세님께서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오늘 그림 잘 그렸네요. 왜요? 아니 그 제가 아까 그렸던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제일 인간다웠어. 아 인간 나왔어요. AI에 종속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노벨 여러 가지 노벨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인터뷰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제프리 인턴. 예. 이 힌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자체가 생산성은 높여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뭐 생성형 AI다. 이게 더 범용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뭐 젠슨 왕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칩을 개발하고 칩에 디자인하는 게 있어가지고 범용적 AI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나중에 개발자들, 특히나 코딩을 배웠던 여러 개발자들이 다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찌 보면 많은 규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저도 안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최근에 많이 고민을 또 해봤는데 이거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제가 AI 시대가 오면 인류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네.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AI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부작용도 정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빨간색이 극복해야 될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는 직업 대체, 경제적 변화. 자, AI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집중하래요. 뭐 우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노예. 로봇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우리는
너희들은 집중해라. 집중해라. 인간이라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최근에 많이 뭐 딥페이크부터 해가지고 많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AI 개발에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 스스로 가만히 균형을 있어라라는 얘기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다. 아까 돈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고립과 인간 상호작용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스스로 균형을 맞춰라. 스스로 균형을 맞춰. 예, 그리고 편견과 차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비판적 사고의 의존성과 상실 아까 이제 돈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비판적 사고를 하는 교육을 우선시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 균형을 맞춰가고 우리가 그렇지 않게끔 되게끔 네. 스스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해결책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AI가 인간보다 더 앞서서 나가 있다라는 것을 챗GPT 통해서 저는 느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규제와 감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결국 메시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가가 앞으로 이제 숙제인 것 같고. 숙제이다. 뭐 기업의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예, 뭐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규제와 균형을 어떻게 뭐 이제 가져갈지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거 이제 보면서 저는 유료 구독을 하다가 일단 멈췄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GPT는 다 이제 맞는 말이고 거룩한 말만 하는데 엣지가 없어. 엣지가 없어요, 네. 진짜. 네, AI 말은 그 간을 하지 않은 순댓국 같아. 아. 그러니까 다 있을 건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쌀뜨물. 예, 또 그냥 거룩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그냥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프로그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과 멀어질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사람은 약간 나 뜨거운 것도 있잖아. 걔는 그런 것도 없어. 너 금방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데라니까 그렇군요 하고 또 얘기해. 손바닥 뒤집듯이. 손바닥도 없으니까 막 뒤집어. 아 근데 이게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께 이제 여쭤보거나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에. 질문이 중요하다. 예, 아주 광범위하게 처음엔 질문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하나를 제가 정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야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줘. 그럼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말 한상 차림이 딱 나오는 것보다도 뭐 밥 국이 있는데 그럼 국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좀 만들어줘. 안에 뭘 디테일하게. 넣어줘.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내가 인공지능 머리 꼭대기에 서서 네. 내가 얘를 어떻게 작동하게끔 움직일까? 어떤 내가 소스를 던져줄까를 오케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직장에서 다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도 초반에 그 AI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걸 AI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끝끝내 대답이 안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AI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뭐 그냥 합성 사진 같아 보이지만 AI로 만든 겁니다. 지금 셀카를 찍고 있죠. 네. AI가 진짜 만든. 실제 사진 아, 근데 같아요. AI가 만든 것 같은데요? 근데 AI가 만든 사진이에요. 아유, 만든 사진입니다. 같은데? 요즘은 다 그냥 메타버스가 드디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되게 이질적인 게 뒤에는 빙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반팔을 입고 그렇죠, 하와이안 그렇죠. 셔츠에다가 그러니까 공이- 아직 그 날씨 개념이 없나 봐. 얘는 컴퓨터가 돼가지고.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게 AI예요. 이제 그 청년 농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이름 달아서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거. 예. 청년은 아니긴 한데요, 사진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AI였던 거예요. 진짜 이 사진도 AI예요? 네, 가상인물. 과일도 전부 AI예요. 오른쪽 김정일 사진도. 씨 같은데.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 생기신 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저거를 근데 근데 AI도 인간이 AI를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도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인간이 아직 한참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욕심, 욕구 이런 거는 AI가 아직 없고. 그럼 약간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거를 잘 쓰는 인간과 못 쓰는 인간이 그렇죠. 싸우는 형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샤이머스킷을 이렇게 팔 거라고 GPT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고 오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가 지금 뭐 쓰이는 방안과 여러 가지의 히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돌아가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오픈 AI도 그렇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돈을 그래서 어떻게 벌 건데? 대단한 거 알겠어. 네.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상품이랑 서비스랑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명확한 대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I 투자 규모, 글로벌 AI 투자 규모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874억 달러, 빅테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연합, 중국, 저는 중국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집계가 통계는 네, 이렇게 잡힐 아무래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돈이 될까라는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지금 혁신적인 제품들 특히나 뭐 빅테크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부분을 AI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정말 이제 손 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어떠한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가 결국에 어떤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결국에는 어떤 생태계를 가져가는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 애플 그러니까 AI로 그래 이게 돈이 되나?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가장 지금 앞서서 있는 그 기업이 애플로 월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오픈 AI도 사실 적자거든 어찌 보면 네. 예, 수익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뭐 유료로 결제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직도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결국 AI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지금 아이폰 유저들도 많이 있지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AI를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쪽에는 AI로 돈을 번다 안 번다 또는 버는 기업 못 버는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갈리는 어떤 그런 과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글에서도 제가 오늘 뭐 기사를 제가 하나 좀 준비하긴 했었는데 네네. 네. 구글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대체하는 AI 모델을 12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대체한다? 컴퓨터를 대체한다는 건데 이게 뭐 지금 컴퓨터에 AI 있지 않아? 지금 코파일럿도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코트를 사고 싶어요. 이제 네. 겨울이 됐어. 네네. 네. 추워가지고 코트를 사고 싶은데 어느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코트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가격에 가성비가 어떻게 비교를 하고 이런 걸 저는 없잖아요. 검색해야죠.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 클릭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사이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코트를 쫙 앞에서 펼쳐주고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거 얼마, 어느 사이트 어떤 거 얼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컴퓨터에서 알아서 하고 환불 택배까지도 알아서 다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원스톱. 그럼 나는 뭐 해요?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결제만 하면 되지. 이제 돈은 내가 내야지. 결제만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델만 난 이런 거 입고 싶다.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그 과정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이런 것들 어디서 지나가다가 뭘 봤어. 네. 코트를 봤는데 난 저걸 사고 싶다. 하면 알아서 이제 컴퓨터가 내가 모르는 온라인 쇼핑몰 다 보여주고 그 안에서 근데 가격 비교까지 해주고. 이거 어떻게 코트 얘기했으니까 예전에 네. 동대문 두타 여기 타워 가면은 형들이 이제 어깨동무 쓱 해가지고 그렇죠. 야, 세 장 살려고 했다가 30장 사오잖아요. 맞고 살래 그냥 살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무서워. 근데 그게 AI로 대체된 거야. 사실 저게 광고로 해가지고 스폰서로 밀어 넣는 그렇죠. 거지.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 그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규제와 감시. 동대문 형이 AI화 된 거예요 지금?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상황이고.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정말 규제와 윤리 규범과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준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 저런 거는 이제 검색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검색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메타 같은 바뀌었다. 경우도 오늘 또 발표가 나왔던 게 이제 MS나 이제 구글의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네. 검색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 개발 엔진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또 구글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의 변화기보다는 검색이 변한 거예요. 검색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AI가 돈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좀 성격이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걸 해야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걸로 이제 증기기관 열차를 만들면 되니까 증기기관을 개발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네. 증기기관 개발해놓고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다가 실어보기도 하고 열차를 실어봤는데 그래서 철도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개발할 때 전등하려고 했지 요 컴퓨터나 나중에 저 모니터에다가 써야겠다라고 해서 에디슨이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원천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법률 기술이 나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4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지, 그 예전에 휴대폰 프리지 때 프리지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문자를 넘어서서 트위터, 페이스북이 나왔잖아요. 아 맞네. 예. 그리고 LTE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어? 유튜브가 나왔잖아.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LTE를 만들자가 한 건 아닌데 LTE를 만들다 보니까 그 속도에선 동영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가능해지고 넷플릭스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AI는 일단 깔고 보자. 깔아놓고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한 4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앱스토어 하는데 앱스토어 나온 데까지 거의 4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폰이 2007년 정도 아이폰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범용 앱들이 나온 건 2010년, 2011년이거든요. 그럼 AI가 이제 2년 차 정도 됐으니까 이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신기한 정도고 나중에 정말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AI를 해야 된다 이런 그 킬러 앱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밑 빠진 독이라 하더라도 빠지는 것보다 더 부으면 된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해야 유튜브가 동영상 스트림에서 다 차지하듯이 넷플릭스가 그걸 선도하듯이 디즈니도 나중에 따라오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를 해야 된다. 일단 핵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쓸 것 같은 상상력은 파생적으로 많이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온다. 일단은 개발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원천 기술부터 빅테크들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화, 제품화 되는 건 나중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좀 만날 수 있는 검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벌써 선제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약간 문제점, 경계해야 될 점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 GPT한테도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뻔한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해야 한다. 그냥 본질적으로는 이게 인류가 뭔가 극복하고 경계하고 법을 만들기에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 너무 아닌가? 빠르죠. 너무 빠르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뭐를 좀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뭘 좀 보완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AI가 좋은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네. 판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가 있죠. 근데 판결 자체가 AI로 간다는 거는 이건 효율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동차가 처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만 지금은 꽤 안전해진 거는 네. 뭐 도로 교통법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좀 그 기술이 먼저 나오고 사회 시스템이 뒤따라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AI도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기술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 단계라 가지고 규제도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AI에서 지켜보자.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낼 것이냐가 이제 사실 문제긴 하겠죠. 박종훈 근데 팀장님. 저는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뭐 지금 가장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3, 40대도 이 AI를 어떻게 적용하도 문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지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 AI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네. 또는 내 장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AI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사회적 전반적 시스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뭐 직업군이 갑자기 뭐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한 분야를 위해서 갈고 닦아왔는데 예를 들면 그 분야가 이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산업군에서 여러 이제 폭풍 같은 그러한 어떠한 부작용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게 아마 전반적인 사회 경제 성장에서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캐주얼하게 마지막으로 딱 종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AI를 키워드로 빅테크 중 한 기업만 투자해서 평생 가져가야 된다. 테슬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메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저는 메타 플랫폼 씁니다. 아, 역시 계속 메타네. 왜요? 저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어떤 성장의 중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메타의 여러 행보를 봤을 때 그래도 약간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결국에는 AI란 시대가 더 넘어서서 온라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메타버스라는 어떠한 뭐 가상의 현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범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메타가 가장 압도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돈쌤님은요? 저는 조건 하나만 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 엔비디아다. 아, 서비스는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찐? LTE 시대의 유튜브 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다. 이제는 그게 나오면 엔비디아는 이제 사실 나쁜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AI 투자가 한 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차트 보여드리면 예전에 시스코하고 그 엔비디아 차트를 겹쳐놓고 네. 지금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올라왔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지금은 그래서 너무 섣불리 내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들어가긴 조금 사실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보니까 무서운데? 겁나는 건 사실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 투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은 가격대의 부담을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이나 서비스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존중님께서 어제 팔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돈쌤님은요 한마디를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의 반대말이 아니다. 우리가 상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마디를 써주셨고요. 박정훈 팀장님은 곧 AI가 인간한테 월급을 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